그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도 좀 약간의 그 일부 복원이라든가 복원에 그리고 아니면은 종전 선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네. 사실 선생님이 그동안 선생님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전문가들도 틀리는 네. 이 해안을 가지고 네. 전 세계 전망을 봐주시잖아요. 네. 한때는 네. 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겨루던 네. 나라였습니다. 냉전 시대. 맞습니다. 네. 사실 러시아입니다. 네. 일단 러시아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이시나요? 앞으로 전망, 그러니까 지금 전쟁으로 피폐한 땅을 갖다가 지금 다시 그 재건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안에 복구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국가 교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류를 할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전쟁이 좀 잘 끝난다는 건가요? 전쟁도 끝나겠지만 일단 지금 이란 전쟁 끝나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을 방문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방문이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그 협약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도 좀 약간의 그 일부 복원이라든가 복원에 그리고 아니면은 종전 선언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우선은 전쟁 얘기를 빼먹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했고 사실 올해 4월부터 우크라이나가 상실했던 지역보다 네. 회복되어 있는 지역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전쟁의 양상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쟁이 원래는 러시아가 더 유리한 전쟁이긴 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면서 미국의 개입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경쟁 심리, 견제 심리가 많이 발동했다고 보고요. 또 러시아랑 중국이랑 크는 것을 견제해야 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강대국을 제한을 하지 않으면 다시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을 갖다가 누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이 견제하는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어떻게 보면 제3국가의 개입이 있었고 네. 그로 인해서 전쟁을 쉽게 끝날 수 없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서 그 곡물 갖다가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죽은 인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상자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번 전쟁으로 그렇죠. 실제로 사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그 혈투를 한 전쟁은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이고요. 그 이후에 이란전은 솔직히 사상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앞으로 전쟁에 대한 의미가 그 국지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끝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통계를 내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유럽에 그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폭파가 많이 되거나 좀 손실이 많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재건하거나 아니면 수출기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 제한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냉전국가 시대, 그러니까 공산국가와 뭐 민주주의 국가로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본주의입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그래서 극자본주의로 가기 때문에 자본주의 그 시장 개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개방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양국의 그 입장 차이로 인해서 전쟁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미국이 더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작에 끝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용으로 좀 장기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예전부터 기가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 맞습니다. 원래 한때는 전 세계 2위 국가였는데 네. 지금은 사실 러시아가 패망을 했다. 네. 전쟁에서도 큰 힘을 못 내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실 질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내부 상황은 어떤가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피폐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재건을 위해서 석유도 갖다 팔고요. 금도 갖다 팔아서 재건을 힘쓰고 있어요. 근데 1년 안에 한 복원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네. 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금과 석유를 굉장히 싼 값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금값이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시중에 금이 풀리지 말아야 될 것을 전쟁 복원을 위해서 그죠? 갖다 내다 팔아야지 뭘 사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국토가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강활한 국토를 운영하려면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러시아도 그 넓은 땅덩어리를 다 갖다가 지배를 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비용이 덜 들겠죠. 근데 러시아는 좀 광활합니다. 그래서 지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 비용을 갖다 어떻게 가성비 있게 쓰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덜 들거나 더 들 수 있겠죠. 그럼 사실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을 장기화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죠? 재건을 하는데 돈이 또 들잖아요. 들긴 하지만 갖고 있는 천연 자원이 많지 않아요. 러시아는 되게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좀 더 유리했던 이유는 식량을 갖다가 공급하는 국가입니다. 그죠? 밀, 그죠? 빵 재료,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잡곡류가 많아요, 우크라이나에.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석유 갖다 팔고 금강 갖다 팔아서 뭐 하겠어요? 먹을 거 사겠죠. 그럼 다시 러시아 경제가 많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올라올 수는 있지만 예전 같은 영화는 이루기 쉽지 않을 건데요. 중립적인 입장으로 간다면 굉장히 번영하겠죠. 사실 그동안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세계 2위 국가를 지켜낸 것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사실 궁금해지는 게 이 푸틴이죠. 네. 이 푸틴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푸틴 빼고 딴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가 어려울수록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처럼 약간의 카리스마적으로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카리스마는 푸틴이 최고죠. 그러면 푸틴 체제는 사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안정화가 된다라는 건가요? 정식적인 어떻게 보면 중앙 집권 국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왕권 강화 같이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면 재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이제 혼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뭔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태인 학살할 때 어떻게 보면은 누구죠? 히틀러가 독일이 패망할 때쯤에 정신적인 통일을 솔직히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신적 통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완급효가 굉장히 크죠. 푸틴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정치적으로 위험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나라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GDP도 많이 깎였을 거고요. 여러 가지 파괴된 것을 갖다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재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갖고 있는 자원이 제일 많은 것이 천연 자원이잖아요. 그럼 사실 그걸로 대한민국이 수혜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석유 우리나라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르무즈 다쳤을 때도 그죠? 우리나라에는 천연가스랑 공급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우방이잖아요. 러시아하고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쪽 편 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선생님, 그럼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선생님이 러시아가 살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행보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중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간에는 석유를 대주거나 지금 급해서 대줄 수는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중로 전쟁 같이 약간 부딪히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공산국가였는데요. 체제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국은 뒤통수 치는 스타일이고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좀 의리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한결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장사치 쪽으로 간다면은 약간의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러시아가 의리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앞으로의 전망을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선생님이 또 무당 선생님이시기 네. 때문에 국군적으로 봤을 때 네. 러시아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지 오방이 러시아 어떻게 될까요? 자, 러시아가 돈이 다시 지배되거나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미국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반미국가라고 하죠. 원래 반미국가였잖아요, 사실은. 반미국가, 브릭스가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였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반미적으로 돌아섰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반미 성향이 강한 국가를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방 쪽으로 간다면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결론 하에 그죠? 재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랑 잘 만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을 가지고 러시아에 한번 갔다 봤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해서 앞으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도 세명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